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쓸데없는 말 때문에 본전도 못 찾았다 라는 얘기를 듣곤 합니다. 쓸데없는 간섭, 고맙다는 말에 인색하지 말자 라는 제목으로 오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것은 곧 내 가치를 높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먼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엔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끝을 한번 내볼게요. 웃고 넘길 수 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경영 컨설팅 전문가가 비즈니스 리더들을 위한 강연에서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이러한 기법을 시도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능률과 효율을 따져야 되고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청중 가운데 한 남자가 묻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러자 강사가 답하죠. 저는 수년간 저녁 식사 때 아내의 반복적인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내는 냉장고, 가스레인지, 식탁, 싱크대 수납장 사이를 수없이 오갑니다. 대개 한 번에 하나의 물건만 나르더군요. 어느 날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하고 있소. 한꺼번에 여러 개의 물건을 옮기는 게 어떻겠소? 그러자 질문을 던졌던 청중이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줄던가요? 강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사실 줄긴 줄었습니다. 전에는 아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20분이 걸렸는데 지금은 제가 10분 만에 차리고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다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야기 속의 남자는 아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고 차려주는데 고마움을 표현하는 대신에 아내의 효율성을 트집 잡았습니다. 그녀의 기분이 어땠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기본적인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은 그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네요. 이 방법은 빠르고 쉬우며 좋은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고맙다고 말하면 삶이 더욱 만족스러워진다는 것이죠. 프랑스 철학자 알프레드 페인터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은 매너만 좋은 게 아니다. 그 사람은 훌륭한 심성도 지녔다. 2010년에 하버드 대학과 펜실베니아 대학의 교수들은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행위의 장점에 대해 대규모 연구를 진행합니다. 연구 참가자들에게는 학생을 돕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이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학생들의 추가적인 요청에 적극적으로 반응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가능성도 2배 더 높아졌다고 밝혀집니다.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지읍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도움을 준 것은 기분이 좋았거나 그 일로 자존감이 올라갔기 때문이 아니라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더욱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고맙다는 말을 들음으로써 매우 큰 충족감을 느끼고 더 나은 시민이 되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2014년에 한 연구에 따르면 고맙다고 말하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핵심 역할을 한다. 그 연구의 수석 연구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연구는 고마움의 표현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단순히 고맙다는 말만 해도 사람들은 우리를 따뜻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 결과 우리와 자주 어울리고 싶어하고 우리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데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피터 드러커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아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만큼 쓸데없는 짓도 없다. 그 다음 이야기는 대단한 돼지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내 가치를 높여주는 사람만 가까이 하라 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웃고 넘길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남자가 시골길을 걷다가 어떤 농가에 이르렀다. 그 집 앞에 농부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의족을 단 돼지가 있었다. 안녕하세요. 멋진 돼지를 키우시는군요. 남자가 인사말을 건넵니다. 겨우 멋지다고요? 이 녀석은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돼지일 거요. 한 번은 내가 거대한 건초더미 밑에 깔렸는데 딱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이 돼지가 달려와서 내 발을 물고 끌어냈어요. 내 목숨을 구했죠. 농부가 말했다. 또 한 번은 집에 불이 났는데 이 녀석이 달려와 우리 집 2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갔다니까요. 농부가 계속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남자가 물었다. 정말 대단하군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의족을 달고 있나요? 농부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게 말이요. 이렇게 특별한 돼지를 한 번에 잡아먹을 수는 없잖소. 이 이야기의 인사이트는 이렇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상대가 어떤 식으로든 고마움을 표시하리라고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할 테지만 다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또 그들은 우리의 노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우리를 동등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이용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추지 않는 한 그들은 이야기 속 농부처럼 우리를 야금야금 갉아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쓱 읽고 씩 웃으면 싹 풀리는 인생 공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타인에게 이용당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몇 가지 팁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총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더 많은 일을 요구한다. 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성가신 일을 해달라고 하거나 직장에서 남보다 더 많은 일을 맡길 수도 있다. 그들은 우리를 착취해도 되는 사람으로 여기기에 되도록 많은 일에 이용하려 할 것이다. 둘째,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는다. 친구나 동료가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기는 쉽다. 하지만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하고서 계속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들은 거짓말로 우리를 붙들고 있을 뿐이다. 셋째, 결코 은혜를 갚지 않는다. 그들이 도움을 받고 고맙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좋은 현상이지만 한 번도 보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공을 가로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상사가 공을 가로챈 적이 있는지, 친구가 팀의 다른 모든 구성원을 치하하고도 깜빡하고 내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만일 그것이 실수라고 판단되면 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수가 아닌 경우에는 대비를 해야 한다. 아마도 그들은 그런 실수를 또 저지를 것이다. 지금 이야기 드린 팁은 인간관계를 통틀어서 하는 얘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 내에서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자신의 직감을 믿어보자. 만일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아마 그 느낌이 맞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렸던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